쇼어라인 경전철역 주변 개발 안내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해오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만나 큰 실패를 했고, 그때부터 저처럼 개발을 준비하던 프로젝트들이 은행으로 넘어간 대상들을 부동산 투자가들에게 안내를 하며 개발업자들에게 되팔던가 아니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대상들을 투자 대상으로 안내해 오면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 공실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다운타운에 입성하기 시작했고, 사우스 레이크 유니온 근처의 인더스트리얼 지역이 조닝이 변화되면서 아마존의 진지가 하나 둘씩 만들어져 갔고, 2009년 개통된 경전철도 경제위기의 여파도 승객 수도 적었고 경전철역 주변의 개발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시애틀 사우스 쪽에 위치한 오델로, 콜럼비아 시티, 마운틴 베이커 역 주변의 재개발 대상들을 관찰하면서 투자가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했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적극적인 안내는 하지 못했고, 나름 좋은 딜이라고 생각했던 대상들만 거래를 해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개발 붐이 일었고 그에 따라 땅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남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쇼어라인 경전철역 주변의 조닝이 바뀌면서 하나씩 구입해왔습니다. 남쪽에서 경험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상들을 구입했었지요. 쇼어라인 경전철역 주변의 개발에 관한 생각을 가진 것은 시애틀 남쪽에 이미 개발된 역들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쇼어라인 쪽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남쪽 지역은 시애틀 다운타운과 거리면에서 가깝게 한 이외에는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시 공무원들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학군이 아주 열악해서 자녀들을 키우기에 어렵다는 점들을 자주 들었었기 때문에 학군이 우수한 쇼어라인은 향후에도 분명 높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쇼어라인 시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쇼어라인 시는 원래 시애틀 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5년에 독립적인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이 도시는 워싱턴주의 시애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45가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고 위치상으로 시애틀과 가장 근접한 도시입니다. 현재 쇼어라인의 인구는 약 5만 8천 명이며 앞으로 3만 5천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주택개발과 대중교통 개선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예상된 숫자인데,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 쇼어라인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 경찰, 소방 등의 각 분야를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8월 30일에 개통된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은 148가역과 185가역 두 개의 역을 운영하며 시애틀과의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두 개의 역 모두 주변에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에 자연스럽게 경전철을 이용하는 숫자가 남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되었고, 2015년 경전철 계획이 수립되었고 경전철역 주변을 주상복합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조닝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향후 재개발 대상을 하나씩 구입을 시작했고 현재는 5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쇼어라인 경전철은 특징은 시애틀까지 단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쇼어라인과 시애틀 사이에는 아이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 지역은 상습 정체 지역으로 자동차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체증 측면에서만 본다고 해도 남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증이 많은 곳이기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되었지요. 시애틀시의 인구는 2005년에 60만 명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제2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대략 280여 개의 회사들의 30만 명의 인력이 집중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더 세심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면 마치 모래시계의 중간의 모습처럼 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교통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퓨젯 사운드라 불리우는 바다와 동쪽으로 워싱턴 레이크가 위치하고 있어 I-5와 I-90밖에는 프리웨이가 없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이 시애틀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2009년에 처음 개통된 경전철은 2040년까지 시애틀 인근 벨뷰, 커클랜드, 이사쿠와 에베레까지도 계속해서 확장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쇼어라인 역 주변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000년 초반에 경전철 계획이 수립되었고 결국 2009년에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 시애틀을 거쳐 공항에 이르는 경전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사우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각 나라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실업률도 높고 범죄율도 아주 높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주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베트남 등에 자리 잡지 못한 소수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는 지역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난 뒤에 경전철역 주변의 개발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시애틀시 내에 어번 조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전철의 개통과 함께 쇼어라인 역 주변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역 주변 800m 내에서 고밀도 개발이 허용되었고 현재는 최대 1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상복합 건물, 다양한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렇다 할 한인타운이 없는 워싱턴주의 K 문화를 소개하는 한인타운으로 개발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애틀의 테크 기업의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원하는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전철과 BRT가 연결되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이는 시애틀의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BRT란 주변 도시에서 경전철역으로 버스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신호를 받지 않기에 이 또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인 I-5는 항상 혼잡한 도로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이 추가됨으로써 차량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쇼어라인시는 빠른 발전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은 여건하에서도 현재의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문화에 익숙한 미국 사람들이 역세권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업자들의 관심을 받아오면서 대상 매물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경쟁을 치루었지만 코비드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목적으로 기준금리가 5.5%까지 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건축융자율이 너무 높아 개발업자들이 실개발 시기를 좀 늦추게 되면서 개발 진행이 다소 꺾인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은행의 지불 준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쉽게 융자를 하지 못하는 환경인 점도 다소 소극적인 개발 상황을 만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9월에 기준금리를 0.5%를 내렸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한 상태이기에 개발업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2026년을 최적의 개발 타이밍으로 보고 있으며 그때는 경전철역 주변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전철 개통 이후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함께 상업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쇼어라인 학군은 워싱턴주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시애틀에서는 교육구 통합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쇼어라인은 이러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학군 내 학교들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쇼어라인시는 개발업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애틀시의 경우 개발 시 HALAHOUSING 어포더빌러티 언드 LIVABILITY 어젠더를 위한 자금을 벌금 형태로 납부해야 하며 개발하는 빌딩에 SF당 약 $38의 벌금을 부담하면서도 시애틀 내에는 수많은 개발 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발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요소입니다. 반면 쇼어라인시는 개발업자들에게 12년간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허가를 낸 뒤에 실제 시공에 들어갈 때까지의 유보기간도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개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쇼어라인시가 시애틀시보다 훨씬 더 수월한 편입니다. 이러한 개발 친화적인 정책들은 쇼어라인시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개발업자들에게 쇼어라인시를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금 면제와 간소화된 허가 절차는 개발 비용을 줄이고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15년쯤에 쇼어라인 대상을 구입할 때는 시애틀과 쇼어라인의 렌트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서 캠 레이트 산정하면 시애틀 대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나 지금 상황은 시애틀과 렌트 가격 차이가 별 차이가 없이 되었다는 점은 개발업자에게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쇼어라인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전철역 주변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쇼어라인의 기회는 제가 20여 년 부동산 투자를 안내하면서 본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